반복해서 보는 여러 작품들의 영화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서 소개해드린 세븐과 같은 작품이 제겐 또 하나 있죠. 굉장히 기분이 우울하거나 굉장히 기분이 다운돼 있을 때 이 작품을 보면 더 우울해지고 더 기분이 다운돼서 한결 더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스탠리 큐브릭의 샤이닝입니다. 1980년도에 만들어졌고 러닝타임은 2시간 24분. 사실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우연하게 접했고 뭐 보면 볼수록 볼 때마다 더 빠져들게 되는 매력을 저만 느끼고 있는데요. 2년인가 3년 전에 롯데시네마에서 스탠리 큐브릭 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저 혼자 룰루랄라 가서 이 작품인 샤이닝과 시계태엽 오렌지를 스크린으로 드디어 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세븐을 소개해드리는 그날도 세븐을 꼭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고 원래 계획은 그날 밤에 이 샤이닝을 보려고 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지를 못했고 며칠 지나서 다시 봤습니다. 관람 회차로는 아마 30에서 40회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역시나 또 다시 보니까 그전에 못 봤던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기보다는 이미 들어왔던 것들이 더 강하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류의 영화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찝찝하고 이상하게 무섭고 또 한편으로는 묘하게 졸리기도 합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종종 표현하는 말인데 죽을 때까지 절대 보지 말아야 될 영화들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 한 편만 봐도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아서 악몽처럼 가위 눌리듯 괴롭히는 작품들이 대부분 그러한데 그 중에 한 편이 이 샤이닝이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뭐 지금의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또 자세하게 소개 싶은 욕구도 있지만 뭐 늘 마음 먹는 건 그딴 건 검색하셔서 보시고 간단히 이 작품의 매력들을 빠르게 서치해 보자면 잭 니콜슨이라는 대배우가 얼마나 다양한 스펙트럼의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가를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감히 완벽에 가까운 결과물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 장르가 혼합되어 있을 만큼 복잡한 스토리는 아니지만 이 작품은 사실 잭 니콜슨에 의해 잭 니콜슨으로 의해서 인해서 잭 니콜슨 때문에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거든요. 특히 그가 서서히 미쳐가는 그리고 완전히 미쳐버리는 그 타이밍에서의 연기는 정말 몹시 매력적입니다. 영화는 뭐 걸작이라고 말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근래 대중 영화에서는 기념비적인 작품이기도 하고 또 스탠리 큐브릭 완벽한 그러니까 천재에 가까운 완벽주의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어필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작품을 통해서 충분히 마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작품의 원작자는 이 작품이 굉장히 불편하다, 쓰레기에 가깝다라고 혹평을 날렸지만 뭐 저는 뭐 그런 소설책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읽지도 않았고 잘 모르지만 영화만큼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피가 엘리베이터의 틈바구니로부터 철철 흘러내리는 장면, 그리고 쌍둥이 소녀의 등장, 237호실에서의 에피소드, 영화의 상징적인 면을 보여주는 미로, 그리고 그 넓은 호텔이라는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타이핑 소리, 그리고 아내와 딸을 죽인 과거 관리인의 등장, 무엇보다 주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에서는 수석 요리사가 연기를 하는데요. 187회인가 186회인가 178회인가 아무튼 180여 회에 가까운 테이크로 완성된 장면도 있습니다. 왜 그 아무렇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는 그 장면에서 스탠리 큐브릭은 180회라는 전무후무한 테이크를 이어갔을까요? 고민해볼 필요도 있고 추측해볼 가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 작품이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연출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작품에서 또한 주인공이 키워드를 찾는 중요한 소스로 또 이 샤이닝의 작품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누가 봐도 이것은 완벽한 오마주라고 할 정도로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샤이닝은 완벽에 가깝게 고증되고 또 거의 복사 수준에 가깝게 연출되지만 또 그 속에서 새로운 면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진짜 심장이 오그라든다라고 할 정도의 좀 감당이 안 되는 장면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이 주인공 아들이 입속의 친구라고 하면서 토니를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살짝 구부리면서 안녕하세요. 나는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흉내도 못 내겠다. 그 장면이 저는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무섭기도 했고, 또 이 아들 녀석이 세발자전거를 타고 호텔 안에서 노는데 마룻바닥과 카펫을 오가면서 들리는 적나라하게 현실적인 그 사운드의 교차, 그리고 무섭진 않지만 계속 보고 있으면 약간 의식의 흐름이 조금은 뒤틀릴 정도로 혼란스러워지는 그 카펫의 패턴, 뭐 이런 작은 메카닉 디자인들도 다 스탠리 큐브릭이 했을 거고, 아무튼 그러다가 그 237호실에서의 에피소드는 아무튼 만만치가 않았어요. 사실 너무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제가 그 영화에 참여한 건 1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조심스러우면서도 걱정이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많은 생각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렇게 술술 터지진 않는데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인디안들의 묘지를 파헤치고 지은 호텔 이름도 오버룩입니다. 그리고 호텔 곳곳에서 보이는 인디언들의 인테리어, 그곳을 지배하는 백인,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로 인해서 1년에 반 이상을 쉬고 있는 호텔의 스케줄, 그리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인, 이 백인들을 먹여 살리는 수석 요리사는 하필 또 흑인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절정에 다다르는 가장 급박한 순간에 이 수석 요리사는 가족들이 걱정돼서 호텔을 다시 찾고 광기 어린 눈빛과 결국은 미쳐버린 주인공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원작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언급이 되었었고, 스탠리 큐브릭 감독 역시 이 본 작품을 만들면서도 은유에 가까운 부분들도 있지만 또 노골적으로 이런 설정들을 갖고 단순히 이 작품이 그냥 호텔에서 어떤 고립에 의해 미쳐버린 가장이 가족들을 위협한다라는 단순한 내러티브가 아닌 그 이상의 상징들과 은유가 있다는 것을 묵직하게 어필해주고도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영화음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음악들도 작품을 굉장히 무섭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호텔이라는 넓은 공간에 딱
세 명의 가족만이 겨울을 지내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관계와 긴장감의 유지도 탁월합니다. 그리고 판타지 가까울 정도로 커다란 홀에서 열리는 파티, 그리고 그곳에서 주고받는 대사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하나 계획된 수순에 맞게끔 쌓여지고 나중에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눈덩이가 돼서는 빵 하고 터지죠. 단언컨대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보게 될 것이고, 사실 이런 종류의 영화들은 제가 계속 보고 있죠. 뭐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 간다, 살인의 추억, 마더는 생각보다 많이 안 봤네요. 아무튼 블라블라, 세븐, 샤이닝. 어떻게 마무리를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언컨대 꼭 한 번쯤은 봐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영화가 주는 그 독특한 매력, 그러니까 그 독특함이 굉장히 신선하다거나 세련됐다거나 그런 뜻이 아닌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샤이닝을 보고 나시면 왜 제가 이렇게까지 이 영화에 대해서 집착을 할 정도로 애착을 갖고 있는지도 조금은 가늠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가늠이 안 되신다면 정말 제가 변태로밖에 보이지도 않으실 겁니다.